네, 세계와 K 시간이죠. 문희정 평론가 그리고 일리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화가 많으시더라고요. 무서워 죽겠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손가락질하고 기자한테 돼지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이 그거는- 분노 조절이 진짜 안 돼요.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영상 잠깐 보시면 진짜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너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지금 기자들이 성명내고 여러 가지 오늘 살펴볼 게 많습니다. 일단 그 월스트리트 출신 억만장자, 성범죄자 그리고 특히 미성년 성범죄 의혹을 받던 이 앱스타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어쨌든 지금 알려져 있어요. 예, 벌써 그게 2019년? 19년. 그때였죠. 앱스타인이 목숨을 끊은 게. 그래서 이제 소위 이 공화당 혹은 이제 트럼프를 지지했던 마가 세력들은 이 앱스타인 파일을 열면 그 클린턴 부부의 뭐 어떤 예전에 예, 나쁜 짓들과 민주당 쪽 엘리트들 온갖 범죄가 다 드러날까 하면서 갑자기 그 파일만 열면 민주당이 폭망하는 듯한 그런 프레임으로 계속 열어라 하다가 트럼프가 오케이 내가 할게 했는데 대통령 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는지 혹은 본인과 그 앱스타인과 사진이 너무 많이 이제 드러나고 여러 가지 녹취록들 뭐 그림들 나와서 그랬는지 이제 뭉개고 있다가 최근에 이러저러해서 상원 통과해서 어쨌든 그 파일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굉장히 좀 급박하게 돌아간다는 느낌은 있어요. 지난 5월에 법무부가 공개 안 하기로 했어요라고 했다가 지금 엄청나게 역풍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상하원 다 통과해서 어저께 트럼프가 사인을 해서 앱스타인 관련 모든 파일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이게 뭐 300테라바이트? 뭐 하여튼 양이 엄청나서 평생 동안 봐야 되는 그런 분량인가 봐요. 그런데 어쨌든 스스로 공개하겠다고 사인을 한 여기까지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앱스타인 파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 마가가 이렇게 열광했던 이유는 딴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2016년 대선에 나올 때 했던 말이 있어요. 니들 지금까지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계속 표 줬지만 그들은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면서 딥스테이트라는 표현을 써요. 네. 그러면서 그런 딥스테이트의 가식과 그리고 위선으로부터 내가 당신들 구해주겠다. 내가 그걸 다 깨부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앱스타인 파일이라는 것 자체가 네. 그 위선의 상징물 같은 맞아요. 존재였어요. 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재선에서도 내가 대통령에 당선만 되면 이거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바로 공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펜본디 법무부 장관도 처음에는 내가 장관이 됐으니까 이거 볼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공개할 거야 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거든요.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여기까지 얘기를 했냐면은 아니 왜 그렇게 한심한데 관심을 자꾸 기울여 쓸데없는 거에. 내용 뭐 별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주류 언론 몇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앱스타인 간의 관계가 친밀했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그 기자와 언론사를 고소하고 뭐 난리를 월스트리트 저널 쳤습니다. 같은데. 네. 네. 자, 그런데 사실 마가 입장에서는 여기서 띵 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배신했다. 뭐야. 왜냐하면은 그렇죠. 저 사람도 대통령이 되더니 우리와 달라졌다. 사실 그리고 그 얘기를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에 가면 직접적으로 들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도 내가 지역구에 갔더니 왜 그거 공개 안 하느냐, 너는 왜 가만히 있느냐라는 그렇죠. 항의를 너무 많이 들었다라고 해서 공화당 의원 4명이랑 네.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네. 이거 공개하자라고 법안을 발의를 했고 이걸 못하게 하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화를 내고 난리를 치다가 네. 대세가 기우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내가 다 찬성하라고 했어. 나는 거리낄 게 없기 때문에 갑자기. 결국 이거 열어봤자 그 민주당 인사들 이름만 발견하게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타겟팅해서 욕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나 올라오면은 서명할 거야, 거부권 행사 안 할 거야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공개가 되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취약한 부분이 드러날 것이냐, 요 부분에 사실 관심이 많은데 제가 그래서? 봤을 때는 판도라의 상자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왜냐하면은 이거 전체 공개로 나왔지만 중요한 건 지금 수사 중인 내용이거나 네네.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는 내용들은 공개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 장치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뭐 기밀 사항이야. 아니 성범죄자들 중에서 무슨 기밀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밀 사항이나 지금 수사 중인 딱 그런 부분들은 네. 열지 못하게 해놨으니까 트럼프와 펜본디가 그냥
입을 맞추면 그렇죠. 맞아요. 네, 음. 공개할 수 왜냐면 있어요. 그거 네. 결정하는 데가 법무부니까요. 결국은. 네. 그렇죠. 근데 어저께 제가 이제 CNN을 한 10분 정도 봤는데 잠깐 10분 봤는데 앱스타인 얘기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자들이 한 얘기가 그렇게 카메라 좋아하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어제는 카메라 전혀 없이 조용히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 빌에 사인을 했어. 이것도 놀라운 일이야.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몰래 서명해서 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더라고요. 얼마나 이 법안이 싫었으면 혼자 서명하고 그래 X에 그냥 글을 올리는 그냥 그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 안 부른 상태에서 서명한 것 자체가 지금 이슈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일리아 교수님 보시기에 이게 너무나 급변침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성정상 끝까지 밀어붙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서명까지 했을까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뭐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가 그 진실한 이유는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내 압력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 너무 내에서. 압도적으로 하원도 상원도 너무 압도적으로 그거는 공개 통과를 그랬죠. 했기 때문에 그랬죠. 네.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더 이상 그건 지킬 수 없는 그런 여력이 없어진 거기도 하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펜본디 법무부 장관님이랑 얘기만 잘하면 정말 예민한 민감한 부분들을 공개 안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아마 그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판도라 상자라고 불리기엔 좀 과도한 표현이 있긴 한데 무조건 뭔가가 트럼프가 연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당연히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거 공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겠죠. 네. 그건 당연한 거고. 이제 얼마나 예민해졌는지 질문만 나오면 그 기자를 공격합니다. 뭐 네가 속한 그 언론사 망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 14일인가요? 그 에어포스원에서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블룸버그였던 것 같아요. 블룸버그 기자가 질문하니까 야 조용해 이 돼지야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픽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우디 왕세자와 또 화기애애하게 백악관에서 했을 때도 또 ABC 기자. ABC 기자가 질문하고 이 기자들은 사실 자기네들 궁금한 거 다 하잖아. 미국 기자들은 그렇죠. 어느 순간이든 다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너 그 끔찍하다. 그리고 트럼프는 특히 여기자들을 공격할 때 쓰는 굉장히 안 좋은 단어가 있는데 계속 그 단어를 반복하면서 공격을 하고 그래서 지금 19일 날 미국 기자협회가 성명까지 낼 정도였습니다. 기자들 언론에 대한 공격이라고 하는 저런 상황. 그래서 지금 뭐 가디언지나 뭐 이런 가디언지는 미국 매체는 아닙니다만 네. 지금 트럼프가 보통 이게 왜 예민하냐면 평소에도 욕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별일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앱스타인 관련해서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한 일주일 상간에 이슈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거고 이제 픽이란 단어까지 나왔어요. 근데 재밌다고 얘기하긴 뭐하고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바이든 날리면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문희정 평론가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사실 피기가 아니래. 지금. 예. 네. 내가 돼지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패기라는 여자 이름을 부른 거야. 지금. 예,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너무 애쓴다. 네.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논란으로 덮으려고 하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앱스타인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 할수록 이게 더 언론의 맞아요. 속성상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더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앱스타인 자체보다는 그 논란이 있죠. 내가 쟤를 돼지라고 불러가지고 막 언론인들이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여자 기자 공격하는 거 가지고 또 막 이런 식의 어떤 논란.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그걸 또 다시 이제 본인이 확장시키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논란을 논란으로 덮어가지고 어떻게든 앱스타인을 조금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약간 상쇄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딴 걸로. 희석화시킨다. 네. 굉장히 많이. 네. 그런 의도가. 지금 어떻게 그냥 대놓고 아예 질문하지 말라고 입을 막으면서 조용해 이 돼지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기자한테도 이제 비슷하게 인설트하는 그 모욕하는.
그래서 이제 마가 세력들이 그 약간 우리 표현으로 쉴드 친다고 하죠. 그러느라고 저 단어가 나왔는데 저 기사 어떻게 보셨어요, 일리아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네. 소름 돋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불과 한 1년 전 상황이랑 너무 많이 너무 비슷하다고. 이상하죠. 네. 너무 많이 비슷하고 뭐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번에 또 민주당 쪽에서 여러 사람들이 뭐 지시를 안 따라도 된다라는 그 미국 영상을 민주당, 찍고 어. 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벌어지는 상황이 모두 너무 비슷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운영하는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스타일과 우리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스타일이 너무 비슷하고, 비슷하죠, 이제. 또 사람 성격 자체가 비슷하고 추구하는 바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 시나리오가 서로를 너무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하기 네. 때문에 이번에도 트럼프가, 그러니까 원래 트럼프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역설까지는 쓰면서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뭐 자기 개인 상황에서 그럴지더라도 네. 실제로 막 그렇게 에어포스원에서 또 샷업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앱스테인 파일이 너무 민감해서 네. 너무 예민해서 주체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주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너무 그게 지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것만 공개가 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를 알고 있어서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너무 많이 예민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실제 그 피해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성폭력, 성폭행 그 자체도 너무 끔찍한데 미성년자 뭐 12살, 그렇죠. 13살 그렇죠. 때였고 그때 굉장히 뭐 소위 말하면 뭐 변태적인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사실은 언론에서 이것을 그 표현하고 설명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것들이 아마 본인의 이름 속에서 같이 뭐 나올 수도 있을 테고 그래서 예민해진 상태인데 어쨌든 이 돼지네모네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 레빗 대변인, 그 독설가 또 레빗 대변인한테 했더니 레빗 대변인이 어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이 모든 기자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매일 보여주는 이 솔직함과 개방성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거래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그때는 여러분 다시 대변인.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실은 정색하고 네. 예, 바이든 날리면이었어요. 네, 네. 날리면이었는데 날리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우리 일리아 교수님 말씀하신 건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불법적인 명령의 군인들은 이제 그 복종할 필요 없다라는 영상을 한 9초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제작을 했더니 이 사람들 사형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글까지 올렸습니다. 저희들 영상 준비했습니다. 네. Does the president want to execute members of Congress? No. Let's be clear about what the president is responding to. You can refuse illegal orders. You can refuse illegal orders. You must refuse illegal orders. No one has to carry out orders that violate the law or our Constitution. You have sitting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who conspired together to orchestrate a video message to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to active duty service members, to members of the national security apparatus, encouraging them to defy the president's lawful orders. And if they hear this radical message from sitting members of Congress, that could inspire chaos and it could incite violence and it certainly could disrupt the chain of 저 대변인이 굉장히 애쓰는군요. 네. 이 6명 지금 보셨는데 이 민주당 의원들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과 군 고위 간부의 명령이 법을 위반한다고 생각하면 명령을 무시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고 뭐 당연한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의원들이 아니고 다 군 출신, 네. 정보기관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네네. 관련된 사람들만 저런 얘기를 했는데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것도 군과 군 정보기관 출신의 의원들이 나와서 저 얘기를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여러분 작년에요. 우리가 작년에 사실 우리 민주당 측에서 먼저 계엄을 하려고 한다, 윤석. 네, 그런 네, 얘기가 들려온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해놨잖아요. 네, 김민석, 뭐 박선원 맞습니다. 의원 등등. 예, 그 얘기를 계속했을 때 당시에
김용현의 반응을 생각해 보세요. 네, 기억나죠. 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시작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이미 지난해부터 초창기부터 사실 준비가 되고 계획이 되어 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자, 저는 그게 오버랩이 된다는 거예요. 저 민주당 의원 6명이 왜 저 얘기를 할까? 맞아요. 네. 네, 저게 본인들이 그래도 나름 군 내부 쪽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렇죠. 군 정보기관 출신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언가가 감지가 됐기 때문에 저런 의미심장한 영상을 띄웠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격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렇죠. 사형이란 단어까지 썼어요. 그렇죠. 네. 극단적인 단어죠. 네. 그렇게 반응하는 데는 뭔가 스스로 뭔가 찔리는 부분이 있어서 있지 않을까. 물론 미국은 우리하고 달리 계엄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반란법으로 엮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부분을 이용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확실히 거기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본격적인 경고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사로 넘길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법이 없어도 만들 판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관세 협상도 사실상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 없는 그 국가 비상경제 권한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지금 관세 협상을 밀어붙이는데 지금 연방 대법원에서 살펴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곧 발표가 나올 거예요. 그게 또 우리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런데 계엄령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엔 없지만 반란법 그게 반란법이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냥 쉽게 계엄령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2020년에 실제 트럼프가 검토를 했어요. 네. 그때 블랙 라이브스 매터 조지 플로이드 그분이 사망했을 때 집회가 엄청나게 거세게 일으니까 한 번 했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선거에서 졌잖아요. 2020년 11월 대선에 졌는데 그때 조지아나 하여튼 민주당 쪽 표 많이 나온 곳에 군인들을 파견시켜서 그렇죠. 거기 재투표를 시키려고 했다라는 증언들이 그 이후에 나와서 정말 심각하게 굴러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의원들도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게 아닐까. 일려 교수님도 약간 동의를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게 괜히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사실은 이게 뒤에 흐르는 정보가 국정원 정보가 그렇죠. 비하인드라, 그러니까 되게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이기도 하고 되게 잘해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도 약간 미국 전문가랑 또 전화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약간 너무 뉘앙스의 발언을 한 적 네, 있잖아요. 맞아요. 한국성에 대해서 미국 의원이. 네, 미국 의원이 만약에 그 북한이랑 전쟁이 시작하면 그게 맞아요. 한국이 시작했다는 거를 미국이 알고 있을 거다. 막, 맞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되게 이 정보망이 되게 잘 되어 있고 그렇죠. 안에서도 되게 굉장히 잘 되어 있을 텐데 이 심각하네. 기관의 출신자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설 만큼 원래는 그런 기관의 출신자들은 그렇게 공개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네, 말을 최대한 아끼죠 오히려. 최대한 숨어서 뒤에서 모든 맞아요.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까지 나서면서 정말 뭔가가 빼박 없는 그런 정보를 알고 있거나 너무 위험이 너무 크게 도사리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저도 좀 진짜 의혹을 좋은 해봅니다. 포인트예요. 저도 사실 이제 다른 방송에서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과거의 사례도 있고 트럼프 성정상 그리고 정말 삼선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중간 선거 요즘 또 지지율도 거의 최저치로 폭락하고 있고 관세도 잘 안 되고 있고 하니까 이제 만드는 거죠. 군인들이나 이민 단속한다는 사람들을 일부러 블루스테이트 민주당 강성 지역에 보내서 만드는 거죠. 반란을 자극시켜서 그렇죠.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중간 선거 저는 대선쯤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은 내년 11월 중간 선거 전후로도 할 수 충분히 있겠다라는 할수 있을 것 생각을 같아요. 하는데 그래서 민주당 의원까지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가 이렇게 통하네요. 네. 맥락이. 근데 이제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계속해서 이제 실드 치면서 아니 그 민주당 의원들이 말 그대로 폭력을 선동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지 않고 왜 트럼프 대통령의 말만 문제 삼느냐라는 식으로 실드를 치고 있잖아요. 네네. 저는 우리나라 불안해요. 상황과 네. 오버랩되는 부분이 너무 너무 비슷해서. 네, 너무 네. 비슷해서.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하원이야 정말 그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든 쉴드 쳐줬던 이 맞아. 사람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주로 하지 않은 말을 했다면서 최근에 뉴욕타임즈가 워싱턴 포스트인가가 보도했는데 보통 정치인들은 절대 하지 않는 말이 있다.
미안하다라는 표현인데 무려 그린 하원 의원이 미안하다고 했어 막 이러면서 이게 막 뉴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앱스타인도 있지 지금 마조리도 나한테 등을 돌려 막 이게 되게 불안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린 의원은 왜 이렇게 변심을 한 걸까요? 그 사실 이 그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정계 입문 자체를 내가 트럼프 대통령도 감동을 받아서 내가 했어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면서 조지아주에서 하원 의원이 됐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했던 발언들을 찾아보면은 이게 제정신일까라는 네. 싶을 정도로 되게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정말로. 네네. 예. 옮길 수 없는 이상한 네. 얘기들 많이 했죠. 네. 심지어 뭐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때도 되게 심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미안하다라고 한들 한들 이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왔구나. 그리고 라고 정말 생각하지는 않는. 뭐 본인이 예전에 그 음모론에 빠졌었고 내가 얼마나 그런 폭력적인 언사들을 했었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알겠다. 미안하다. 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를 타겟팅 해가지고 굉장히 위협적으로 발언을 하니까 살해 위협까지 받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그 얘기를 했어요. 예. 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딱 당해보니까 예전에 자기가 누군가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해보니 알겠더라 사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럼 이 사람이 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한테 등을 돌렸을까? 그러니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 의원하고 4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이 앱스타인 파일 공개를 쫙 끌고 나갔다고 했는데 그 4명 중에 1명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내가 지역구에 가서 지지자들을 만났는데 네. 왜 이거 공개 안 하느냐라는 질타를 너무 많이 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거든요. 명분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그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누가 봐도 친 트럼피즘에 경도돼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렇죠.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안 맞는 부분들이라든지, 있었죠. 네. 뭐 심지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는 이스라엘 그 로비 단체로부터 유일하게 정치 자금을 안 받는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하면서까지. 그랬군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거 난 반대야. 그래서 그럼 넌 친 러시아야? 그랬더니 난 이쪽 저쪽 다 싫어. 그러면서 아메리카 퍼스트야. 그렇죠. 고립주의적 성향을 보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그게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게 된 부분이 본인이 하원 의원 3선이잖아요. 네, 조지아. 네. 하원 의원은 미국은 2년이에요.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선거를 그렇죠. 치러야 돼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상원 의원은 6년이거든요. 네. 그리고 상원은 웬만해서는 잘 안 바뀌어요. 네. 자, 여기서 뭘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하원 의원을 계속 2년마다 열심히 선거 운동해가지고 되는 것보다는 상원 의원으로 가서 6년 단위로 내가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게 훨씬 업그레이드. 편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치인들 입장에서 약간 몸값을 올린다, 업그레이드 급을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원 의원을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막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 또 백그라운드가 있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빈정상했어. 네.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얼마나 열성적으로 지지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실드 치면서 다녔는데 상원 자리 안 준다고? 아니 왜 내가 하려는 걸 막지? 게다가 본인이 또 본인 자체도 워낙 뭐 음모론에도 심취됐던 사람이고 스스로도 마가 세력이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막 트럼프 대통령과 한때 막 같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자리에서 그것들을 다 실천을 안 하잖아요. 때로는 거기에 반하는 행동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 또 하나 마지막 우리 일리아 교수님 오셨으니까 지금 러시아 또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의 뭐 돈바스 지역 다 포기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로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정을 뭐 28개 사항으로 되어 있는 뭐 평화 협정이라는 게 승인됐고 지금은 얘기 중이다. 그것도 이미 물 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대통령이 어딘가에 그러니까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네. 실무자들이 만나서 다 얘기를 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공식적으로는 공개한 적 없지만 일단 뉴스를 통해서 유출한 게 보면 완전히 100%의 러시아 입장만 반영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게 과연 그 협력한 거니까
얘기한 거냐라는 첫 번째 의문이 나오고 있고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전혀 배제가 되었었어요. 네. 이 얘기에서는.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막 지금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리는 안 된 상황이죠 지금. 정리가 네, 안 된 상황이고 러시아에서도 미국에서도 유럽은 당연히 그렇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4년 동안 이런 평화 협정을 많이 봤어요. 네. 여러모로서. 그러니까 얼마 전 또 가자 지구도. 네, 엄청 많았는데 그래서 이게 최종이 아닐 거라는 게 거의 제가 개인적으로 확신하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러려고 하려다가 이게 너무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그런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대로 되지는 않을 거고. 지금 보도는 일단 그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거잖아요. 우크라이나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 근데 이것도 뉴스에서 나온 것과 마르코 루비오 하는 거랑 또 반대가 되는 게 뭐냐면 네. 마르코 루비오 말에 따르면 국무장관. 네. 네, 그 돈바스를 우크라이나 땅으로 인정하되 러시아가 그 땅을 실질적으로 점령하지만 임대료를 낸다.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와.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 아직은 공식적으로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근데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게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네. 부정부패 스캔들이 엄청나게 크게 터졌어요. 네, 장관들 몇 명 자르고 뭐 이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칠렌스키 측근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부정부패에 연루되었다고 막 이렇게 자르라고 뭐 여론이 되게 고생하고 있는데 신기하고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런 부정부패 뉴스가 어딘가의 기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네네. 블로거를 통해서 그것도 친미 블로거를 통해서 다 나온 부분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재밌네. 지금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트럼프가 양쪽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물 밑에서 압력하자는 거예요. 푸틴에게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석유 개발사에 이제 조금 더 강한 그런 제재, 우크라이나에게 젤렌스키 정권이 흔들릴 만한 그런 부정부패 스캔들, 흘린다. 네, 막 이렇게 이쪽 계속 흔들리게 하고 계속 이제 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내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해라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말들이 양쪽 다 돌고 있다.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다 됐지만 하나 더 할게요. 일본 얘기를 또 우리가 안 할 수 없습니다. 거의 무슨 전쟁 분위기예요. 일본하고 중국. 저희들 영상 준비했습니다. 확인하고 오겠습니다.中日关系出现目前的局面，根源在于日本首相高市早苗公然发表涉台错误言论，粗暴干涉中国内政。中国国内メディアの報道ぶり、その逐一について政府としてコメントすることは差し控えますが。 지금 어찌됐든 내용과 무관하게 저 모습만 보면 외교에서는 표정 하나, 손짓 하나가 다 중요한데 다 메시지인데 굉장히 대비되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단 저 영상을 일부러 공개했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있는데 뭐 그렇겠죠? 당연하죠. 네. 사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일본 총리가 7일 날 중의원 예산위원회 나가가지고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중국 쪽에서 일단은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 아니라 주 오사카 총용사의 입을 통해 가지고 소위 전랑 외교라고 하죠. 늑대 전사. 더러운 목을 베어버리겠다. 네, 그렇죠. 네. 그거 막 일본 정부가 항의하니까 그거 싹 내리고 이건 머리 나쁜 정치인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도 다카이치 총리가 뭐라고 그랬죠? 나는 내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우리 안보 문서 개정할 거야. 비핵 3원칙 우리 다시 재검토 중이야 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중국이 일본 대사도 초치했어요. 네. 13일 날 밤에 불러가지고 14일 새벽까지 잡아놨어요. 그래요? 새벽까지? 네. 이거는 거의 인질이죠. 그러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중국 외교부가 여행 금지령, 중국 교육부가 유학 금지령, 이런 상황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근데도 일본 측에서 어떤 성의 있는 모습을 안 보여요. 다만 외무성 국장을 파견한 거예요. 그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하지 않고 국장 따위를 보내? 그러면서 아니 진짜로 네, 우리가 네. 이만큼 화났어. 네, 그 사실은 일본 국장이 통역한테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전체 그렇죠. 화면을 보면은. 네. 근데 딱 저 사진만 보면 일부러 의도를 한 거죠. 중국 측에서는. 뭔가 굴복하는 굴복하는, 듯한. 그렇죠. 그러면 중국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국가 정상이 체면이 손상되는 부분이에요. 시진핑 주석. 네. 시진핑 주석이 사실 친대만 성향을 대놓고 표방하는 다카이치 총리를 그래도 지난달 31일에 에이펙에 와서 만나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잘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 이후에 다카이치 총리가 바로 뭘 했죠? 대만 대표부를 만납니다. 맞아요. 그거에서 중국에 한번 뒤통수를 맞았어요. 네. 감히 시 주석을 만나고 나서 바로 대만을 보란 듯이. 바로, 네. 그리고 또 하나 5일부터 일본이 핵 오염수 해양 방류한 이후에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했잖아요. 그랬었죠. 그거 풀어줬어요. 그래도 5일부터. 그렇더군요. 예. 네. 대인의 풍물을 보인 거죠. 한 번 더 용서해줬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네. 다카이치 총리의 중요한 발언이 7일 날 나와요. 이틀 뒤에.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시 주석의 체면이 엄청나게 손상됐어. 그런 것 감히 같아요, 중국을 지금.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량을 베풀었는데 칼을 꽂아? 라면서 그래? 그럼 한번 당해봐라. 이러면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중국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드 때 중국 했던 거 있잖아요. 그 이상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아, 분위기가. 그거는 사실 부드러운 버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거 보면. 네, 왜냐하면은 어. 그 당시만 해도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아, 그렇죠. 예. 네네네. 중국 민간 정부는 차원에서. 예, 저희가 계속 그랬잖아요. 한한령 풀어달라고 했을 때 중국 정부가 계속 얘기했던 건요. 우리는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한 적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냐면 윗분들의 심기를 알아서 밑에서 민간 차원에서 다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여행 자제력 내려지면 뭐가 되냐면은 각 지방 정부 간 교류 그리고 기업 간 교류가 다 끊기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일본 기업들, 일본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예. 크루즈선도 거기 갔다가 지금 되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여행 산업은 뭐 그냥 완전히 없고, 올스탑이고. 네. 수산업 이거 진짜 풀어줬는데 바로 이제 다카이치 발에 나오니까 바로 중단시켰죠 또. 네. 그러자 대만이 또 아이고. 참전합니다. 이 와중에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사진 올렸는데 바로 저겁니다. 가리비 먹방. 저 가리비가 엄청나게 매출액이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걸 이제 금지시키니까 일본산 수산물 먹는 장면을 사진에 올리면서 일본 잘한다. 네, 일본, 네. 지금 저럴 상황은 그건 아닌 것 아니고. 같은데요. 저는 저 모습을 올린 게 일본한테 과연 도움이 될까요? 도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에게 오히려 중국을 더 자극하는 일입니다. 네. 예. 아니 왜 외교를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네, 라이칭더 총통이 확실히 지금 외교를 못하는 부분이 확실하고요.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그럼 다카이치 총리 혼자의 생각일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고 하던데요. 다카이치는. 맞아요. 이게 사실 일본 여론을 우리가 좀 유익 있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일본은 어차피 우리가 투표해도 자민당 체제가 안 바뀌어요. 어차피 투표해도 예. 결과는 항상 똑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론조사할 때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찐 관심층 소수? 그렇죠. 극우라든지 보수 강경 쪽이 훨씬 답변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중도부터 시작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속 시원하다 이러면서 지지율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또 하나 네. 뭐 초창기니까 힘을 좀 실어줘야지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사석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까지 갈 생각은 없었는데 라는 얘기를 했다는 너무 거예요. 급발진한 건데 막 이렇게. 네, 네. 근데 뒤에 이렇게 상황이 커질 줄 몰랐던 거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부에서도 이걸 빨리 수습을 하지 않으면 큰일을 나는데 문제는 뭐냐? 일본 차원에서 수습을 한다고 한들 중국이 응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너무 일이 커졌어요. 네, 일이 지금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일본이 수습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상황 자체를 일본 내의 극우, 보수 강경 쪽의 사람들은 이용을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다카이치를 앞에 세워놓고 야, 그동안 우리 눈치 보여서 못했던 거 있지? 조금 더 극우화된 방향의 정책들 이번 기회에 확 몰고 가자라는 움직임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의 어떤 패턴을 보면은 그러니까 면상하게 하는 거 그리고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 그러니까 사드 배치 자체보다는 그 바로 며칠 전에 황교안이 뭐 박근혜가 사드 배치 절대 없다고 하다가
불과 며칠 만에 사드 배치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우리 핵잠, 야 중국 때문에 우리가 핵잠 필요해 이렇게 대놓고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괜찮아. 그렇죠. 솔직히 얘기하면 괜찮은데 뒤통수 치는 거 정말 못 견뎌야 하는 것 같고 다카이치가 하필이면 지금 뭐 규제 다 풀어줬는데 바로 이제 대만 유사시 이러니까 또 열이 받은 것 같아요. 권위주의 국가의 특징이기도 하죠. 어떻게 잘 이게 풀리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거는 중국에 많이 달려 있죠. 중국에 달렸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계속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트럼프류의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다카이치는 당연히 그 분류에 속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우파보다도 굉장히 오른쪽에 있는 거의 극우에 이제 가까운 그런 정치인인데, 그러니까 이런 정치인들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외교가 국가의 실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국내의 지지층을 자극하기 맞아요.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겨요. 트럼프도 그렇고 맞아요. 푸틴도 그렇고 지금 다카이치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일본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본 정말 뭐 존립에 뭐 무슨 위험이 있다가 아니라 정말 일본 세력 내에 특수한 세력이 이걸 원해서가 이제 대표하는 말로만 이제 포장해서 하는 게 다카이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위험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은 일본이 아무리 전 세계 세 번째 규모의 경제 규모 네네. 나라라고 해도 중국이랑 맞서면 이기진 못해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많이 기울어 있죠. 많이 기울어 있죠. 그래서 다카이치가 그러니까 아직은 경험이 없다고 치면, 그러니까 딱 이렇게 취임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해서 네. 이게 다카이치의 첫 번째 가장 큰 실수고 외교적인 가장 큰 실수고 내부적으로도 어쨌든 어느 정도의 파도가 있을 건데 네. 국내에서는 오히려 그게 높은 지지율이 왜 그러는지 저도 너무 잘 이해가 가고 푸틴이랑 똑같거든요. 푸틴은 누군가랑 이해가 갔어요. 예. 딱 이렇게 적의 이미지를 그려놓고 적의 이미지를 때리잖아요. 그러면 국내에서는 지지율이 결집하니까. 올라가요. 네, 네. 바로 로켓처럼. 네. 그래서 타카이치가 딱 이렇게 전형적인 방법을 쓰고 있죠. 그렇군요. 그 네. 중국하고 일본이 지금 이렇게 극강으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지금 전 댓글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달린 기사에 뭐 네. 일본 편, 중국 편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뉘어서 나눴어요? 댓글을 쓰시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우리가 우리 편이에요. 편이어야 돼. 우리 편이어야 돼. 우리는 빠져야 됩니다. 예. 특별히 뭐 일본 이겨라, 중국 이겨라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다른 다자 외교하느라고 네.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7박 11일정.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기울이면 관심을 되는 기울여야죠. 겁니다. 예. 그래서 네. 이 와중에 우리는 어떤 이익이 있을까를 고민하면 됩니다. 네, 그것도 고민하면 조용히 돼요. 고민하면 돼요. 고민하고. 예, 언론에서 떠들어대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저는 또 예전에 히토류 가지고 일본하고 한번 그 분쟁했을 때 한번 된통 또 일본이 당했잖아요. 그렇죠. 이번 또 히토류 발표는 아직 없었죠. 근데 네. 히토류도 수입 이제 안 할 것 같은데요. 수출 안할 것 얼마든지 같은데요. 네. 쓸 수 있는 카드고요. 많으니까. 히토류는 사실 전 세계가 중국이 히토류 칼을 한번 확 휘둘면은 거기 앞에서 맞설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없어요. 미국조차도 납작 엎드리잖아요. 네, 네, 네. 예. 트럼프조차. 네. 그렇습니다. 다카이치가 이것을 수습할지 아니면 더 즐기면서 일본 전체를 지금 망가뜨릴지. 그러면은 관전 앞으로 우리 포인트. 관전 포인트를 살짝 짚어드릴까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앞서서 그랬잖아요. 네. 다카이치를 앞에 세우고 극우 세력들, 야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거 극우적 정책들 싹 밀어붙이자라는 세력이 있을 것이고 일본이 살아야 된다. 네. 그 극우 쪽이 아니라 그래도 중도 보수 쪽. 온건 쪽이 있을 거 네네.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내부 세력 싸움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라고 네. 생각됩니다. 것이다.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를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만약에 총리를 바꾸는 맞아요. 방식으로 해결하면은 온건이 이긴 거고요. 다카이치 총리가 계속 앉아있게 되면은 극우 쪽이 득세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등이 시작한 거죠. 내부적인 갈등. 그렇죠. 지금 하여튼 전쟁하는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게 그 극우 세력들의 꿈이니까 다카이치를 제대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와중에 무엇을 챙길 것인가. 그것만 그렇죠. 네. 그렇죠. 냉정하게 고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평론가 그리고 일리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면 매일매일 최대 7,000 TC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글 계정을 연동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유튜브 인증을 완료하면 준비 끝!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 참여만 해도 TTCO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뉴스토마토 커뮤니티에서도 TTCO가 쌓입니다. 출석, 글쓰기, 댓글, 투표, 친구 초대까지 활동할수록 더 많은 TTCO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고 TTCO 받아가세요.